국민의힘은 혁신안을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갈등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당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저 어제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 참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다구리?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은어입니다. 예, 예. 몰매를 뜻하는 이게 사실 방송이라면 여의도에서 쓰기 적절한 말은 아닌데 은어니까. 어쨌든 윤희숙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 비대위에서 어떤 분위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사실은 유감스럽게 제가 그 유네스코 총회 갔다 오느라고 어제 아침에 귀국했어요. 당 상황을 몰랐는데 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한 뭐 1년쯤 있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예. 근데 대충 뭐 분위기가 그 전에 우리 당 그 배현진 의원님 국민의힘이 아니라 중진의 힘이다 뭐 예, 이런 맞아요.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예. 저희 당 이렇게 여러 분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는데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윤희숙 위원장 한 사람과 예. 그렇지 않은 다른 비대위원 여러 분 모여서 하니까 아마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걸었던 혁신안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적 쇄신 얘기를 했잖아요. 4명의 실명을 콕 뽑았거든요. 사실은 실명을 딱 찍어가지고 뭐 총선 불출마 나가 예를 들면 인적 쇄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4명 명단. 네 분을 실명을 거론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예. 많이 처해 있는 제일 깊은 문제는 뭐냐면은 극우 정당이 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극우 정당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첫째 하나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우리가 받을 건가 말을 건가. 예. 두 번째는 그 계몽령이라고 했던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계엄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이런 건데 그 극우 정당이 되면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몽령이었다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를 추정하거나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부터 제가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뭐 당원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특정인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쇄신은 안 된다. 인적 쇄신 할 만한 칼을 그건 우리가 갖고 온 특정인이라는 건 결국엔 윤희숙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갑자기 4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뭐 당원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고 그 최고위원들 뽑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어제도 오후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윤희숙 위원장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윤희숙 위원장이 뜻은 알겠지만 이게 정교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 그래서 이게 막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제일 급하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는 이 원칙을 어떻게 세울 건가. 과연 우리가 극우 정당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할 건가를 정하고 지금 우리 당내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처방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과 범주와 그다음에 그 깊이를 어떻게 할 건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지.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그럼 인적 쇄신 실명 거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이나 뭐 약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쌍거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윤희숙 위원장이 8대 혁신안 얘기할 때도 대선 패배 책임 그다음에 후보 교체 요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일단 시작인데 왜 두 사람은 빠지고 어떤 이유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1차, 2차, 3차가 뭐 언젠가는 쌍권 얘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들로부터 우선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들하고도 얘기를 깊이 안 한 상황에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비대위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혼자 고립무원의 상태 아닌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아 그럼 쌍권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가? 예.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쌍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얘기도 언젠가,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진다면 예. 원칙이 정해진다면 언젠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희숙 의원의 혁신안이 비단 친윤계 또는 뭐 언더 친윤 여기만 겨냥하는 건 아니에요. 언더 친한계- 73도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개파 활동이라고. 그 친한계도 두고 지적을 한 게 뭐냐면 8개 혁신안 중에서 단계 당원 얘기 게시판 논란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개파 활동 금지해야 됩니다 하면서 언더 진윤과 저 언더 73. 언더 73엔 현역 의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지요. 예. 그게- 그걸 대표적인 개파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좌충우돌이라고 느껴지는 것. 예. 그다음에 아까 고립무원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다 있는데요. 예.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해야지 그 힘이 받쳐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끼워 넣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째 하나는 예. 대선을 패배한 건, 예. 계엄이 일어난 건 어허. 이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그다음에 관저에서 대통령이 그 체포되는 거 안 된다고 저지하고 하는 것의 무게와 예. 당원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논란의 무게. 그 당원 게시판에 뭐 자유롭게 당원들이 와서 글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게 실명이냐 아니었냐 이거는 차치하고 예. 그 두 개의 무게의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그게 뭐 8대 원칙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끼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예. 두 번째는 개파 활동이라는 거. 글쎄 제가 지금 김태현의 뉴스쇼 나와 정치쇼. 있는데 예. 정치쇼 나와 있는데 예. 이 정치쇼 제작진들과 생각이 비슷해서 예. 커피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어요. 예. 근데 오후에 그 SBS 방송에서 하고 있는 뉴스 브리핑의 제작진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자주는 안 만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정치쇼와 같이 생각이 같고 같이 똘똘 뭉쳐서 예. 개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파 활동의 예. 기준 범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내에서 건전하게 비판하고 당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마저도 예. 개파 활동이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쯤 나왔을 때에 있었던 것처럼 의총마저도 취소시켜서 아하. 입틀막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이해는 가나 예. 그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 아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총을 난사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일 날 의총 있잖아요. 일요일 날 의총이 비상의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혁신안 뭐 그때 뭐 의총에 올린다고 그러던데요. 통과될까요? 혁신안 통과 이전에 저는 의총이 제대로 열릴까부터가 걱정입니다. 안 열려요? 과연 제대로 될까? 예. 이번에 사실은 그 의총하면은 저는 의총 공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 의총이요? 아니, 예. 우리 국민들마다 지켜보라 말씀이시죠? 우리 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우리 당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혁신할 건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전에 그 혁신안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도 어제 있었던 일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좀 열어놓고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누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당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 지금 비대위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당 최고 의결기거든 의총이래요. 예.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당원 그러니까 당규상 의총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총은 이 제안하고 예. 권유하고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모든 게 다 최고 의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예. 전당대회를 통한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있으면 거기서 예. 이루어진 최고위에서 이루어진 의결 예. 아니면 지금 상황이라면 비대위에서 이루어진 의결 이게 최고 의결 기구인데 의총에서 당론이라고 정했으면 그거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모든 지고지선의 예.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총을 좀 공개해서 국민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하나 더. 가끔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죠.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대변인만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예. 맞아요. 지금 우리 당을 통해서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브리핑이 과연 온전하게 다 전달되고 있는가에 오.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그 당이 앓고 있는 병이나 앓고 있는 얘기들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그다음에 당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브리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의총은 차라리 열린다면 다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일이 있었죠.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미 입당을 했다. 6월 초에 입당했다. 예, 6월 초 이미 입당을 했다는 얘기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제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추종자 자기 10만 명을 이미 국민에 입당시켰다. 당에서는 근데 이렇게 확 숫자가 늘어난 걸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을 대표를 뽑겠다. 내가 직접 출마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 그리고 아니, 최고위원 출마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그런 보도도 여러 있더라고요.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입당해서 이렇게 본인 원하는 대로 지도체제가 구축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축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어제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입당해가지고 지금 뭐 전당대회 영향력을 끼치려는 거. 김용태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생각이 비슷한 저 같은 사람도 축출 대상이 될 거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박정환 의원. 예. 그런데 그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당이 진짜 그렇게 극우 정당화 되는 건가가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저렇게 해서 뭐 입당을 통해서 당원이 되면 권리를 가지니까 당의 의사에 투표권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정신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정당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이 정리된다면 저는 당원으로 가입하는 절차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 심사를 하고 그 전에 대선 과정에 저런 것도 있었어요. 무슨 이중 당적자, 자유통일당 당원들과 뭐 그런 거 우리 당이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정리 이참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동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한길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 당원 아직 입당 심사에서 그때 안 그랬었잖아요. 받아주고 그때 있거든요. 그랬었죠.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때. 그러면 같은 논리라고 하면 전한길 씨는 이미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지만 지금으로 심사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뭐 축출 얘기도 나왔었는데 윤리에서 심사하면 되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당원으로 적합할 건가? 그리고 당내 영향력을 미치게 놔두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한다면은 방법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는 가끔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 되는 그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97년도인가 처음 이 당 계열에 입당을 했어요.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행정과 당이 다른 건 뭐냐면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이 맞다면 행정은 그 절차가 틀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만 정당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은 절차가 안 맞아서
어허. 언제부터 절차 따졌어요? 대선 때는 갑자기 무슨 당원당규 바꾼다고 그 어려울 때 당원당규 바꾸는 전당원 투표도 하고 아하. 그랬는데 예. 지금 와서 뭐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겠지만 절차가 잘못돼서 저거는 아니야. 핑계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예. 그 방법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예. 대선 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 당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 당은 통상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면 1,000원 이상 내서 3개월 이상 맞아요. 돼야 투표권을 받아요. 예. 근데 대선 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 한 달도 안 된 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입당을 했다고 하고 오늘부로 여기서 이제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한길 전 강사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투표권을 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논란에 또 빠지거든요. 아. 저는 예. 그 당이 왜곡되고 계속 이런 길을 걷고 있어서 정상적인 당론이 수집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당이 국민들한테 비춰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달 전에 출연하셨을 때 한동훈 전 대표 전당대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매일매일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졌는데 예.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여 공백 동안 그 있었던 뉴스들을 보고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예. 권하고 싶지 않다. 하면 안 된다. 어허. 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건 뭐냐면 예. 과연 지금 우리 당 체질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오. 게 돼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당대 나중에 하는 게 맞다. 저는 더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요. 처음에는 예. 혼란스러울 동안에 예. 정통성을 가진 지도 체제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통적인 지도 체제를 드릴 만한 체질도 안 되고 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이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예. 좀 정비를 해서 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혁신을 하려면은 수술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예. 수술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통합하고 화합하고 잔치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잔치를 치를 만한 체력이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럼 전당대회 치르면은 몇 달 후에 또 붕괴되고 또 비대위 들어설 게 뻔한데 아하. 지금 왜 전당대회를 치르느냐라는 아주 근원적인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도부가 제 얘기를 좀 듣는다면 예. 이거 좀 깊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 박정아 의원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